정입니다. 자, 오늘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라는 작품, 이발소에서라는 작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보기를 잘 이해를 해야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이해하는 단서로 좀 삼아야 되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차근차근 좀 볼게요. 자, 보기 보시면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질곡의 한 단면을 꼬집어 보여준 희극적인 작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언제구나? 1960년대. 그렇죠? 그럼 공간적인 배경은 이발소라는 공간이에요. 자, 이 작품에서는 폭력을 앞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양산했던 당대의 사회 정치적 모순을 비꼬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작가는 5.16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권력의 실체와 성격, 여기서는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많은 대부분의 소시민적인 태도를 이발소라는 일상이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따지게 되면 어떤 그 권력에 굴복하는 소시민의 태도에 대한 비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이발소. 일상이 평범한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품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품 한번 볼게요. 작품 보시면 자, 인물 사건 배경이야. 무조건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녀석은 이랬어요. 그 녀석 여기서 보면 그 녀석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죠. 그 녀석은 박씨라는 사람 앞에서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의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였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그래서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다? 성격 자체도 뭔가 셀 것 같다. 그쵸? 좀 깐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죠. 자, 앞니에 금리를 2개 박았다. 뭔가 심상치 않죠. 그쵸?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겼다. 구두마저도 어때요? 서늘하게 생겼어. 성격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 이거예요. 그쵸?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구두가 어때요? 서늘하게 생겼대. 응? 그래서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청년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청년이 신은 구두에 대한 인상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과 청년을 연결시켜서 청년의 사람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됐죠? 자,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이 부분. 자, 요거는 뭐예요? 성격의 직접 제시죠. 그쵸?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대번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볼게요. 자,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 몇 분이 될 수 있어? 어허, 이 양반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좀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자, 앉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을 희끗 쳐다봤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히자 급하게 외면을 했죠.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으로 들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가서 멎었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을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봤다. 당신은 뭐요? 했더니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인지 앉아있는 그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때인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볼게요. 자, 술 냄새가 약간 났으나 옳기는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섰어요. B 볼게요. 기운 오후에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청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발소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죠. 그쵸? 펑퍼짐하게 모로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삐쭉삐쭉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은빛 금속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했다.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일상적인 평범한 공간인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면서 이 이발소의 공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긴장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그쵸? 자, 주인이 나서서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청년의 태도에 어때요? 비굴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주인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정체가 모호한 권력에조차 순종하는 소시민의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볼 수 있죠. 그쵸? 주인은 굉장히 소시민적인 인물이죠. 그쵸? 자, 앉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가리키는 자리에 앉게 되죠. 중간 부분 줄거리 볼게요. 낯선 청년은 공연히 생트집으로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발소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그러던 중 동료인 듯한 또 한 청년이 들어오고 그 청년들이 빨갱이 이야기, 간첩 이야기, 베트남 이야기를 하며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교통순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교통순경.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으로 고압적인 가락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벌써 일순간에 결정이 나 있었다.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교통순경은 차려 자세를 취할 몸짓을 하며 금세 교대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교대한 건 좋은데 그 하품이 뭐요? 낮은 목소리로 달래듯이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인 억양이었다. 자, 교통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푸르딩딩한 얼굴이 돼서 다음 분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됐다. 잠시 뒤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발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앉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의 한 눈으로 온통 부감을 하듯이, 부감이라는 거는 맞대어 보며 심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심사하는 듯이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마침 4시에 뉴스가 울려 나왔다. 저건 뭐야? 개새끼들. 저건 뭐야? 개새끼들.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뉴스에 대해서 계속 어때요?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쵸?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어 보이며 두 사람에게 불신 검문을 했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어 보이고 삐쭉삐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아, 알고 봤더니 그 청년 2명은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에 불과했어요. 그쵸? 이발소에는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이건 뭐야? 굉장히 소시민적 모습이죠. 그쵸? 그래서 가짜 권력조차 일상에서는 폭력과 공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소시민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을 한 것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했다. 그들은 일단 연행됐지만 곧 석방됐다.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 권력에 굴복하고 많은 소시민에 대한 비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부터 볼게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거 답이네요. 그렇죠? 긴장된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쉽네요. 뭐 그렇죠? 이거는. 자, 윗글의 청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대립된 의견을 추종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위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일상이 평범한 공간이었던 이발소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긴장감과 공포감이 있는 공간으로 바꿔버렸잖아, 그치? 다른 인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쵸? 됐죠?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이발소 주인이나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체가 모호한 권력에 놓쳐 굽신거리는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군. 맞죠? 그쵸?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그 청년도 어떻게 했어? 일개 그냥 시민에 불과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일상의 공간이 이발소까지 정체가 불분명한 가짜 권력이 침투해서 공포감이 양상되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군. 이것도 맞고. 3번 청년에게 반말을 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박씨를 통해서 권력에 기대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은 게 없잖아, 그치? 그쵸? 이런 소시민의 기회주의 속성 이건 아니죠, 그쵸? 뭐예요? 소시민 어떤 권력에 굴복하고 많은 실체가 없는 권력조차도 그것에 굴복하고 많은 소시민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죠, 그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A 부분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쵸? A. 자, 특정 소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신발, 그쵸? 신발은 사람의 어떤 신발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쵸? 그다음에 A 인물의 외양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반들반들 뭐 윤기가 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쵸? 그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색채 이미지가 있죠. 얼굴도 봐봐. 보세요. A에서 보면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썼고 하관은 빠르고 얼굴색도 짧잡잡했고 앞니에 금리 2개를 해박았고 모두가 인상적으로 싸늘하게 생겼다. 이럴 속에서 외양을 통해 시택점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정지해 있는 사물을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변화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발소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 지금 갑자기 어차피 가구나 이런 것들은 다 정지돼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에 A의 공간적 배경과 갈등 국면이 B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화해 국면으로 조응되고 있다. 화해를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쵸?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 4번 볼게요. 자, A에서는 청년의 행동과 외양을 통해서 청년의 날카롭고 서슬퍼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이 공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기운 오후라는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만 그쵸? 이런 느슨한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모두가 뭐 하고 있어요?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화해가 아니죠, 그쵸? 그 답은 4번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이제 보기를 좀 보시면 보기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주제를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인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